안녕하세요. 부동산 가이드 여도은입니다. 각종 규제다, 제한이다, 부동산 시장을 올가매는 여러 가지 정책들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장의 이야기들은 굉장히 부정적인 이슈들로만 분분하지만 그래도 늘 문이 있습니다. 이쪽 문이 닫히면 다른 쪽 문이 열리는 그런 법칙을 이용해서 우리도 부동산 투자에서 새롭게 열리는 문을 탐색해 봐야 될 텐데요. 그런 문이 과연 어디에 있을지 고민만 하고 계신 분들 계시다면 저희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고민 해결은 물론이고요. 알짜 부동산 정보까지 오늘 꽉 채웠으니까요.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가이드 지금 시작합니다. 생생 부동산 클리닉 시간입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의 고민도 해결해 드리고요.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부동산 시장의 흐름도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련해서 궁금증 있으신 분들은요. 서울전화 02-2077-6356번 통해서 전화 상담 받아보실 수 있고요. 또 문자 메시지 보내주셔도 됩니다. 02-545-7988로 메시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해 주실 분 소개합니다. SNK 자산관리의 송섬 대표 함께합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최근 추운 비수기를 보내고 있는 부동산 시장에서 유독 눈에 띄는 게 오피스텔입니다. 어제도 제가 오프닝 시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작년 오피스텔 평균 매매가가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운 것은 물론이고요. 올해도 야홀로 약진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 흐름 어떻게 주목하십니까? 많은 투자자분들이 꼭 주목해야 될 투자처 중에 하나라고 보십니까? 네, 지금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꾸준히 지금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거슬러 가면은 2013년도 우리 박정부 들어서면서부터 부동산 시장이 좀 이렇게 좋아지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좀 여유 있는 분들이 차익을 원하시는 분들은 또 아파트 투자를 하셨고 또 수익을 원하시는 분들은 이런 오피스텔이라든가 소형주택 이런 거를 통해서 월세 수익을 많이 얻고자 했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것들이 저금리 기조가 유지되면서 진행이 됐던 것들이죠. 그래서 계속 인기를 끌고 이러는 가운데서 또 공급자 입장에서 그러니까 건설사 입장에서는 일단은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공급을 늘리기 시작했죠. 그래서 2013년도에 14년도만 해도 전국적으로 약 한 4만 실 전후로 공급이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런데 2015년도 더 부동산 시장이 좀 더 좋아지고 또 저금리가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수요자가 더 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6만 한 7천 전국적으로 6만 7천 실 정도가 공급이 됐고 작년에는 무려 7만 실 이상이 공급이 됐습니다. 전국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공급 과잉 논란에 지금 또 도마에 올려져 있고 또 한 가지는 또 이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분양가가 좀 높아졌죠. 그래서 수익률이 몇 년 전보다는 수익률이 굉장히 좀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6% 전후로 수익률이 있었지만 지금은 한 5%대로 낮아졌죠. 그런데도 올해 시장도 좀 어느 정도 인기를 계속 끌 것이다라고 보는 건 뭐냐면 아직까지는 그래도 임대 수익률이 지금 예금 금리보다는 훨씬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중에 있는 부동자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은 좀 관망기에 있지만 계속해서 수익형 시장으로 오지 않을까. 그 수익형 시장 중에는 소형주택 시장도 있고 오피스텔 시장도 있고 상가도 있지만 이 오피스텔 시장도 어느 한 부분은 계속해서 인기를 끌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좀 냉정하게 봐야 될 것은 좀 지역적으로 좀 집중된 지역들이 좀 많습니다. 또 특히 경기권에 공급이 좀 많은데 이런 지역에서는 좀 더 옥석을 가리는 이런 또 해안을 또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역별로 오피스텔 투자에 있어서는 또 차이점도 있으니까요. 관련 부분에 있어서는 꼼꼼한 전략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제는 본격적으로 우리 시청자분들의 고민 해결해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전화부터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예, 반갑습니다. 네, 오늘 어디 지역 고민이세요? 예, 서초동 대우 디오빌 프라임이라고요. 네. 주상 복합 아파트인데요. 네. 그게 어떻게 앞으로 전망이 어떻게 매수를 해야 되나 지금 전세가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요. 지금 그러면 네, 관심을 갖고 계신 거예요? 예. 네, 몇 평형에 관심 갖고 계세요? 25평이요. 25평형에 네. 알겠습니다. 서초 대우 디오빌 프라임 주상복합을 매수하려고 하는데 매수해도 괜찮은 언제쯤 매수해야 좋을 건가? 네, 알겠습니다. 함께 고민 나눠볼게요. 대표님 어떤가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지금 강남역 그 밑에 그쪽에 있는 것 같아요. 예. 그 양재역 그 중간 사이에 그 우성 아파트들이 있는데 그쪽 얘기하시는 거죠? 예. 지금 여기가 지금 주상복합인데 예. 지금 오피스텔을 보시는 거예요? 아파트를 보시는 겁니까? 아파트요. 아파트요.
예, 예. 아파트가 지금 아까 25평이라 그랬나요? 여기 예. 아파트가 30평대가 있는 것 같은데. 예, 25평하고 32평하고 33평.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여기 그 시세는 좀 알아보셨나요? 예, 거기 이제 옆에서 지금 전세를 살고 있거든요. 아, 예. 근데 그때도 비싸다고 생각했는데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단기적으로 조금 거기가, 상승했죠. 예. 일단은요, 여기 지금 지금 디오빌 프라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일단은 가격이 지금 현재 뭐 시세는 알아보셨어요? 25평, 예, 대충 알아봤는데 33평 6억 9천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예, 30평대가 뭐 한 7억 정도 아직은 안 예. 되죠. 근데 예. 단기적으로는 여기가 뭐 한 2, 3년 사이에 한 30% 정도 오른 거예요, 가격이. 예. 뭐 지금 다른 지역은 또 더 많이 오르긴 했지만 그래서 지금 인근에 거주하시면서 이게 조금 많이 올라서 좀 부담스럽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예. 근데 만약에 실거주시라면은 저는 좀 매수를 해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건 왜 그러냐면 뭐 방송에서도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은 뭐 서울 지역 내에서도 중심권 지역하고 또 시외곽 지역하고는 앞으로 좀 양극화 현상을 좀 많이 얘기를 드렸거든요. 그래서 강남권 지역이 이렇게 급격히 하락할 여력은 별로 없어 보인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지금 30평대가 지금 한 7억 정도 선이라고 한다 그러면 사실은 이 강남권을 이렇게 놓고 본다 그러면 지금 뭐 서초나 강남을 봤을 때 평당 가격으로 봤을 때 굉장히 좀 싼 거잖아요. 그렇죠? 30평대 7억이라 그냥 단순하게 봤을 때는. 근데 그래서 얻어서 사는 게 나은가 가을쯤에 사는 게 나은가 그거 가을쯤에 사는 게. 네네.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거 다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결국은 뭐냐면 저는 이 여기를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일단은 지금 30평대가 강남역도 근처에 있고 여러 가지 편의시설, 교통 뭐 다 있거든요. 갖췄는데 단지 지금 가격이 한 7억 정도 선에 머물러 있는 거는 일단은 여기가 주상복합이라는 단점. 그러니까 세대수도 적고 어떤 생활 환경이 일반 아파트보다는 좀 틀리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한 핸디캡이에요. 그러니까 단지 규모도 작고. 하지만 여기 수요를 제가 어떻게 보냐면 이 인근에 지금 변화가 많이 생기잖아요. 지금 뭐 1차라든가 뭐 옆에 무지개 아파트 이런 데도 지금 그 이주를 지금 앞두고 있고 서쪽 우성 1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주가 시작된 걸로 아는데 결국은 이 주변에 우성 3차, 2차 다 재건축을 통해서 지금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우성 단지들이. 그렇다면은 이 옆에 새 아파트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서거든요. 지금 이제 입주도 시작하잖아요. 지금 3차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런 경우들이 결국은 얘네들이 지금 신축 아파트 가격이 굉장히 지금 비싸요. 지금 그 3차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한 30평대가 한 13억 정도 가는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결국 새 아파트하고 가격 구조를 봤을 때 물론 이 주상복합의 나홀로 단지의 이런 것들의 어떤 핸디캡은 분명히 있지만 가격 폭으로 봤을 때는 수요층이 올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보다는 나중에 가격이 빠지는 게 아니라 이런 어떤 그 수요층 결국은 뭐냐면 강남권에서 계속 이 주거를 희망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결과적으로 주거 평형을 낮추든가 아니면 이렇게 조금 핸디캡을 안고 있는 단지로 조금 저렴한 데로 옮길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 강남권의 그 기본적으로 업무시설이라든가 이런 생활 편의시설들을 잘 갖춘 지역을 포기하고 가는 경우는 굉장히 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강남 지역의 교육이라든가 생활환경 이런 것들을 유지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이 다른 지역의 새 아파트 가격보다는 핸디캡이 좀 있지만 가격이 낮은 이런 지역의 아파트들을 선호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지금 뭐 무지개 아파트라든가 서쪽 우성 1차라든가 이런 지역도 이제 지금 그 이주를 하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이주 수요가 또 발생을 한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디오빌 프라임 아파트 같은 경우 인근 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가격이 좀 저렴하단 말이죠. 그럼 결국은 지금 그 3차 같은 경우도 우성 3차도 지금 재건축을 통해서 입주를 하고 있지만 가격적으로 부담이 있는 분들은 이 지역에서 계속 유지하고자 하는 분들은 이런 아파트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파트 이 주상복합 아파트가 좋아서 그러는 게 아니고 주변의 가격 폭이 워낙 크기 때문에 핸디캡을 안고도 조금 저렴한 아파트로 수요층은 어느 정도 계속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매수를 한다 그러면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조금 조정을 받아야 될 지역들은 좀 관망을 하면서 하반기를 보라고 얘기하는데 여기 그 강남역 근처 뭐 이런 지역을 특수성을 봤을 때는 매수를 한다 그러면 올 겨울 안에 매수를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가격이 더 싸질 이유는 없어요. 지금 이주도 막 시작되고 있고 또 무지개도 곧 뭐 5월, 6월경이면 또 이주를 하거든요. 그럼 결국은 이 1000세대 뭐 이상의 이주를 또 시작하고 그러면
공급 물량은 여기 굉장히 적거든요. 그렇다면은 가격이 지금보다 더 싸질 일은 별로 없기 때문에 매수를 올해 안에 하실 것 같으면 조금 서둘러서 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예, 네, 감사합니다. 시청자님. 저희가 예. 매수 시기 부분도 잘 체크해 드렸는데요. 잘 참고하셔서 투자하시길 바랄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시청자분들의 고민 해결해 드리고 있는데요. 방송보다 조금 더 세세하게 고민을 나눠볼 수 있는 무료 세미나 안내해 드립니다. 송성훈 대표의 무료 세미나 안내해 드립니다. 정유년 새해 주목해야 할 수익형 투자처라는 주제로 1월 14일 토요일 오후 1시에 진행되고요. 7호 상평역에 위치한 S&K 자산관리 세미나실에서 열립니다. 관련 문의는 서울전화 02-545-7988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고민 상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어느 지역 고민이세요? 동탄 1신도시 경남 아너스빌 37평 보유 중인데요. 네. 4월에 전세 만기라 매도해야 할지 보유해야 할지 그리고 향후 전망이 궁금해서요. 네, 지금 실제 거주하시는 게 아니라 전세를 주고 계시군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 과연 매도를 해도 좋을지 보유하는 게 더 좋을지 함께 고민 나눠볼게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네. 동탄 1신도시 경남 아너스빌이시고 지금 그 전세 끼고 이거 언제 사셨나요? 2014년에 4억 2천에 매수했어요. 아, 14년도. 네. 지금은 그 지금 시세는 알고 계세요? 지금 얼마 가는지? 잘 모르는데. 아, 그러세요? 네. 지금 뭐 큰 변화는 없죠? 네, 그렇게 알고 있어요. 예. 그래서 지금 전세 끼고 그때 당시에 사셨으면 좀 투자 목적이 있으신 것 같아요. 네, 예, 투자, 그 실거주 목적은 아니신 거죠? 네, 예. 일단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지금 전세 만기 시점이 곧 도래하신다고 하면은 좀 매도하고 좀 다른 쪽으로 갈아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네. 동탄 지역은 제가 좀 그 방송에서도 좀 얘기를 많이 드렸는데 물론 이 경남 아너스빌만 갖고 얘기하는 건 아니고 지금 4억 2천에 사셨다 그러는데 지금 시세가 뭐 별반 그렇게 큰 차이는 없을 거예요. 네, 예, 그 변화도 없고.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2014년도에 좀 중심권 지역으로 좀 투자를 하셨다 그러면 좀 굉장히 타이밍이 좋았거든요. 가격이 많이 오르는 시기여서. 근데 지금 이 동탄이라든가 이런 지역은 가격이 이렇게 오르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모든 지역이 다 오른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투자 지역이 조금 잘못됐기 때문에 지금 그 어떤 차익을 보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었죠. 그래서 가격이 오르지 않은 이유는 뭐 일단 아시겠지만 동탄 1지구하고 2지구 차이입니다. 그런데 이 동탄 2신도시가 워낙 뭐 핫했고 또 이쪽 지역에 분양 열기가 있다 보니까 동탄 1지구도 많은 분들이 뭐 좀 전세 갭 투자라고 하죠. 전세 끼고 투자를 많이 하셨는데 가격이 오를 수 없는 이유는 공급량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제가 항상 많이 말씀을 드리지만 내가 그 위치하고 있는 지역에서 인근 지역에 나보다 훨씬 더 입지 여건이 좋고 호재가 많은 이런 대규모 단지가 들어선다 그러면 이 기존 단지들이 같이 동반 상승하는 게 아니고 한동안 정체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2, 3년 전에도 이 얘기를 많이 드렸는데 결국은 뭐냐면 이런 이유 때문에 가격이 지금 오르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앞으로 동탄 2지구가 약 9만 세대 정도의 아파트가 지금도 입주해 있고 또 입주를 계속 앞두고 있습니다. 분양도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다 조성되려면 앞으로도 한 2, 3년간은 안정세가 좀 유지될 거로 보이거든요. 그러면은 동탄 1지구 역시 지금에서 더 가격이 상승할 만한 여력은 좀 없어 보인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런 어떤 이유로 인해서 투자 목적이라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가격 더 상승을 기대할 수는 없기 때문에 좀 다른 곳으로 만기가 됐을 때는 갈아타시는 전략을 세우는 게 좋겠다. 이렇게 의견 드리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이제 만기 쪽에 있어서 좀 매도 의견 드렸는데요. 잘 참고하셔서 현명하게 판단하시기 바랄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시청자분 만나봤네요. 이어서 세 번째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느 지역 예. 고민이세요? 아, 다름이 아니고요. 저기, 의왕에 있는 포일 센트럴 푸르지오를 네. 분양을 받았는데요. 네. 향후 전망이 어떨까 해서요. 네, 몇 평형 분양 받으셨어요? 40평이요. 40평형이요? 예, 예. 알겠습니다. 분양받은 아파트 과연 괜찮은지 함께 고민 나눠볼게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네. 예, 분양 이거 지난달에 했나요? 예. 예. 이거 몇 평 분양 받으셨어요?
40평이요. 아, 여기 경쟁률이 좀 있었는데, 예, 당첨을 예. 축하드립니다, 어쨌든. 아, 예. 감사합니다. 원래는 이 비율이 이거보다 더 아주 많이 나왔어야 되는데, 예. 예, 아무래도 11.3 대책이 나오고 분양시장이 좀 많이 좀 위축됐었거든요. 그런 가운데서도 워낙 입지가 좋고 좀 관심이 있던 지역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청약 경쟁률이 좀 상당히 좀 나왔던 걸로 제가 아는데, 아무튼 분양받은 거는 잘 하신 것 같고요. 앞으로도 전망이 나쁘진 않아요. 그리고 이 지역 내에서는 뭐 지금 이 센트럴 프로지오 같은 경우에는 좀 이 입주 시점이 된다면 앞으로 한 3년 후죠. 그때가 된다 그러면 아마 이 지역 내에서 조금 시세를 주도하는 그런 단지가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망이 굉장히 나쁘지 않다. 그리고 분양받은 지금 상황보다는 향후에 더 좋아질 것이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걱정되시는 거는 지금 아파트 시장이 조금 안 좋고 분양권 시장이 좀 안 좋다 그래서 좀 불안하신 거잖아요. 아, 예, 예. 부동산 시장은요, 제가 이 부동산 업계에서 지금 한 횟수로 25년, 지금 현장에서 참여하고 있는데, 항상 이런, 그 정책이 나오거나 조정기가 나오거나 이런 변화 시기들이 좀 있어요. 그런데 이 부동산 시장은 단기로 볼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또 내년, 후년 시장은 또 틀려질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런 지역 내에서 입지 여건이 이렇게 좀 괜찮은 지역들은 항상 잘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지금 분위기에 일일비하지 마시라 말씀을 먼저 드릴게요. 어쨌든 좋은 거고요. 일단은 제가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면, 이 지금 포일 센트럴 프로지오가 지금 이쪽 인근 지역에 뭐 업무시설 지금 스마트 스퀘어도 들어오고 지금 인덕원역 주변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금융위기라 그러죠. 2008년도 그 이후에도 사실 가격이 그렇게 많이 빠지진 않은 지역이에요. 경기도권이 많이 빠졌는데. 그래서 그만큼 지역적으로 좀 탄탄한 지역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는데 지금 그 건너편에 그 휴먼시아 포일 수성마을 같은 데도 있잖아요. 예, 예. 수성마을 이쪽에도 물론 뭐 소형 아파트가 많은데 여기 뭐 전용 면적으로 비슷한 40평 아파트 따져봤을 때 이쪽에도 지금 가격이 한 6억 5천대 정도 가거든요. 근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여기가 프루지오가 분양가가 한 6억대 중반은 좀 넘었죠. 6억 한 7천 한 600 정도. 그 정도, 한 평당 가격으로 한 1,700만 원 정도 된 걸로 제가 지금 알고 있는데, 예. 아무튼 분양가가 조금 핸디캡은 있었어요. 조금 높았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인근 지역하고 비교해 봤을 때, 지금 여기 새 아파트가 들어설 때는 지금 이 옆단지하고 같은 가격으로 가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보다는 훨씬 더 나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지금 이 인근 지역에 비교적 새 아파트라 그러면, 요 위쪽으로 또 진행되는 동편마을 있잖아요. 네. 거기도 LH에서 지금 뭐 여기 그 4단지 같은 경우에는 중대형 단지거든요. 요런 데도 봤을 때는 뭐 지금 연차는 한 3, 4년 정도 차이는 나지만 여기도 지금 한 7억대 정도 가요. 6억 후반에서. 그런 걸 봤을 때 지금 포일지구 같은 경우에 프루지오도 제가 봤을 때 그 이상을 훨씬 갈 수 있다 이런 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염려는 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다만 한 2년, 3년 후 입주 시기가 됐을 때 아마 좀 그 최고가가 형성이 될 거로 좀 보여지고 그 시점에서 조금 유의해야 될 거는 이 주변에 이게 또 지식정보타운 부지가 있잖아요. 예. 과천에서 내려오는 인덕원하고 중간 지역에 여기가 좀 올해 또 공급이 또 예정돼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는 이제 소형 위주로 지금 갈 겁니다. 평형대가. 그래서 이제 공급이 한 7,000세대 정도가 또 조성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는 전반적으로 공급 물량도 같이 좀 늘어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입주 시기에 어느 정도 지금 가격보다 훨씬 가격이 좀 더 프리미엄이 좀 많이 붙는다라면은 그때는 매도 시기를 다시 한번 체크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지금서부터 가격 하락 여건은 없어 보이는 단지다. 이렇게 결론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좀 긍정적인 전망 나타나서 기분 좋으실 것 같은데요. 잘 대응하시길 바랄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전화 상담 진행해 봤고요. 이번에는 문자로 도착한 사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끝번호 3811님이 보내오셨습니다. 투자 목적으로 오피스텔 매수하려고 하는데요. 강남구에 위치한 것과 지방에 위치해 있지만 수익률이 더 높은 오피스텔 중에 어디에 투자해야 할까요? 라고 보내오셨네요.
당연히 수익률 높은 곳에 투자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대표님 어떤가요? 오늘 오피스텔을 네. 처음에 얘기를 해서 또 이런 네. 문자를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뭐 지역을 딱 그 지방과 뭐 서울 이렇게 얘기할 필요는 없는데요. 일단 이런 원칙은 있습니다. 네. 서울 지역에 투자를 하게 되면 수익률이 한 5%대로 보시면 되고요. 강남권 같은 경우는 좀 더 낮습니다. 그런데 경기권으로 내려가면 6%에서 7%. 그 밑으로 내려갔을 때는 한 8, 9, 10%까지도 더 있어요. 높네요. 예. 네. 그건 왜냐면 이제 매입 가격의 차이겠죠. 그래서 원가 자체가, 지가 자체가 높은 지역이다 보니까 수익률이 강남권이라든가 서울의 중심 지역은 아무래도 좀 더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낮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수익률은 조금 더 낮지만 수도권이라든가 경기권 그 외에 지방으로 그 투자를 안 하는 이유는 뭐냐면 황금성 때문에 그러겠죠. 그래서 물론 서울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오피스텔이 좋은 건 아니겠지만 일단 서울의 좀 중심 지역, 좀 알짜 지역 또 아니면은 너무 이렇게 소문난 지역이 아니더라도 수요 공급이 좀 잘 맞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럼 무슨 얘기냐면 도심 아주 집중권은 아니지만 또 수요 공급의 원칙에 의해서 공급 물량도 적고 수요자들도 어느 정도는 있는 지역, 이런 지역은 또 수익률이 한 6%, 7%를 또 받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뭐 일단은 황금성 면을 좀 강조를 해서 서울 중심권 쪽이 좀 훨씬 더 낫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대표님,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세미나 통해서도 수익형 투자처 소개해 주시잖아요. 저희 시청자분들께 약간의 팁으로 최근 수익형 부동산에 있어서 좋은 투자처, 지역 쪽을 좀 언급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느 지역이 유망한가요? 지역은 뭐 방송에서도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은 일단은 지금 우리 앞으로 시장 자체를 우리가 양극화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양극화라는 건 뭐냐면 지역 내에서 양극화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서울과 뭐 수도권, 경기권 또 지방하고 이런 양극화도 얘기할 수 있지만은 서울 지역 내에서도 중심권과 조금 외곽하고는 좀 차이가 있죠. 그래서 만약에 투자를 들어간다고 하신다면 특히나 수익형 부동산 투자라고 한다면 철저하게 뭐 중심권에 좀 지역으로 오시는 게 좋겠고 또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린다면은 오피스텔도 좋은 종목이긴 합니다. 네. 근데 이왕이면 앞으로 지금 저성장 시대잖아요. 그 저금리 저성장 시대에 우리가 많이 듣지만 이게 피부에 안 와닿는 투자는 뭐냐면 저성장이라면 아무래도 주거 비용을 좀 줄일 수밖에 없어요. 그럼 월세를 조금 낮게 갈 수 있는 것들은 네. 결국은 오피스텔보다는 일단 소형 주택 시장이 좀 더 좋지 않겠나 이런 다세대 생각이. 쪽. 예, 다세대 네. 주택 중에서도 조금 면적이 좀 작은. 그래서 좀 틈새 시장이라면 뭐 원룸과 투룸 사이에 있는 분리형 원룸 정도. 뭐 그러니까 평형으로 따진다면 한 8평, 7, 8평 정도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좀 좋은 겁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한번 좀 접근해 보시는 게 좀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수익형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 관심 많은 분들 가실 텐데요. 그러한 관심을 확실하게 풀어줄 수 있는 세미나 일정 확인해 보겠습니다. 송선문 대표의 무료 세미나 안내해 드립니다. 정유년 새해 주목해야 할 수익형 투자처라는 주제로 1월 14일 토요일 오후 1시에 진행을 하고요. 7호선 학동역에 위치한 SNK 자산관리 세미나실에서 열립니다. 관련 문의는 서울전화 02-545-7988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표님, 그렇다면 저희 세미나 참석하면 투자처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건가요? 네, 투자처도 그렇고요. 네. 실질적으로 이게 부동산 시장 흐름에 대해서 포인트를 좀 잡아드리는 말씀을 좀 많이 드립니다. 그래서 흐름에 따라서 또 1년을 놓고 봤을 때도 네. 분기별로 어떤 흐름에 대해서 대처하는 방향이 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많이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네. 새해 시작한 지 며칠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부동산 시장 투자에 있어서 방향성 못 잡으신 분들, 고민 많으신 분들 세미나 함께 참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생생 부동산 클리닉 이 시간에는 SNK 자산관리의 송성문 대표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투자처에 대한 고민 있으신 분들은 저희와 함께 해보시기 바랍니다. 돈 되는 부동산 정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께 알짜 정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정보들에 대해서 궁금증 있으신 분들은요. 서울전화 02-2077-6392번 통해서 상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해 주실 두 분 소개합니다. 더 굿머니 투자 컨설팅의 김철문 대표, ANC 도시개발의 원동희 소장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오늘 확인해볼 부동산 정보들 짧게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동희 소장님, 오늘 네. 어디로 가죠? 우선 집값 상승 요인 중에 가장 중요한 교통과 학군 그리고 편리한 생활 인프라까지 모두 잘 갖춰져 있습니다. 대지 면적이 총 1000평이라는 굉장히 넓은 면적에 총 9개 동으로 구성된 대단지 다세대 주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소형 아파트 단지처럼도 보일 수가 있겠습니다. 강변역에서 도보 4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고 초등학교와 중학교도 바로 1, 2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구이동 다세대 주택을 준비해봤습니다. 네, 잠시 후 구이동 가보도록 하겠고요. 이번에는 김철문 대표님, 오늘 두 지역 가죠? 어디 네. 가나요? 중구 상업지역의 메인입니다. 이 상업지역에 실질적으로 서울 중심 지역에서는 소형 아파트가 없다고 볼 수 있는데요. 자, 여기는 18평의 아파트로 2동 단지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중구에 어떻게 보면 최초로 공급되는 실거주와 매매 차이까지 노려볼 수 있는 투룸 아파트를 준비해 봤고요. 다음으로 그 상암동이죠. 마포의 중심단지 IT 단지입니다. 여기 바로 대로변과 바로 30m 이내의 접근성이 뛰어난 상가나 사무실 용도로 쓸 수 있는 2층의 전용이 넓은 이런 그 상가형인데요. 여기에 그 향후에 그 매매 차이까지 노려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 수익률도 6% 중반대 정도 이미 임대차가 완료된 이런 그 근린 생활 시설을 준비해 봤습니다. 네. 자, 오늘도 세 군데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가볼 곳은요. 김철문 대표와 함께 중구 황학동 가보시죠. 서울시 중구 황학동에 위치한 아파트입니다. 2호선, 6호선 신당역에서 걸어서 7분 거리 위치해 있고요. 올 12월 준공이 예정돼 있네요. 13층 건물 내 7층에 위치해 있습니다. 매매 금액은 2억 7천만 원, 임대 예상 금액, 전세 보증금은 2억 4천만 원, 실투자 금액은 3천만 원 예상입니다. 자, 중구 그 안에서도 황학동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네. 황학동 하면 어떤 매력을 체크해봐야 될까요? 일단 황학동은 중구 중심 라인에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중구하면 아시겠지만 명동이라든지 이 동대문 시장이라든지 상권의 랜드마크라고 볼 수 있는데요. 많은 쇼핑센터가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면세점만 무려 3개 정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지역 같은 경우는 관광 수요라든지 이런 인프라 수요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전체 면적의 70% 이상이 업무타운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많은 일자리가 있는 지역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주거타운이 실질적으로 바로 인근 지역에는 20%가 채 안 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높은 그 상업지역의 그런 장점으로 인한 실질적으로 높은 지가 이런 부분 때문에 공급이 어렵다는 부분이 장점으로 인해서 그만큼 주택에 대한 수요는 굉장히 많이 요구되고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시장성이 봤을 때 수요와 공급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공급이 굉장히 부족하다 이런 입지 여건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본 그 아파트가 건설된 지역 인근 지역에 보시면은 실질적으로 신당역과 바로 상단에는 바로 청계천이 있습니다. 이 신당역과 도보로 약 7분 이내에 거리 있고요. 인근 지역의 양옆으로 보시면 왕십리라든지 좌측으로 보시면 동대문 역사 공원역 그리고 바로 아래쪽으로 약수역이라든지 바로 인근 지역의 1호선에서 6호선 더불어서 경의중앙선과 인근 지역 분당선이 있기 때문에 강남권까지 실제로 이동거리가 지하철을 이동할 경우 10분대 그리고 용산 업무타운까지도 10분대 이동거리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통 발달의 그런 교통 여건이 형성되어 있다. 결론적으로 이런 많은 고급 인력의 유동이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풍부한 임대차 수요가 장점으로서 자랑한 지역이라 볼 수 있겠고요. 자, 본 아파트가 건설될 지역의 주변 여건을 한번 살펴보시면은 바로 상단 쪽에 보시면 청계천의 우수한 쾌적한 녹지타운이 있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최근에 보시면은 그 왕신 뉴타운이 5,000세 정도 조성되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주변 지역이 예전에 4억대가 참 못 가던 그런 그 주변의 아파트 30평대 가격이었는데요. 최근에는 7억에서 8억 정도로 달리고 있습니다. 그만큼 고급 주거타운으로 변모했다고 볼 수 있겠고요. 또 이 지역 같은 경우는 관광 게스트 그런 룸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는데요. 주변에 보시면 청계천이라든지 바로 옆에 보시면은 벼룩시장, 중앙시장
시장, 다양한 그 볼거리, 먹을거리 이런 부분 때문에 많은 관광객 수요가 계속적으로 이 주변 지역에 그만큼 왕래하고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집가 상승, 그런 상인들의 직주 근접형 이런 수요 때문에 그만큼 이 지역 같은 높은 임대가가 형성됨으로 인해서 향후에 매도 차익까지 안전하게 보장될 수 있는 입지 여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높은 임대 수익률을 자랑할 수 있는 수요가 탄탄한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주목해야 될 개발 호재도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요. 대표님 어떤 개발 호재가 있나요? 자, 이 중구 같은 경우는 개발 호재를 제가 방송에서 많이 말씀드렸는데요. 결론적으로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앞으로 그만큼 많은 그 우리 유동인객들이 실제로 여기 와서 쇼핑이라든지 그야말로 다양한 볼거리, 먹을거리 이런 유동성이 있는 그런 발전 단계의 시설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서울역부터 동대문 그 사이에 보시면 서울역 주변에 지금 고가공원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앞으로 상반기의 개관을 통해서 많은 그 인프라를 형성할 수 있다는 호재라고 볼 수 있겠고요. 맞은편에 보시면 바로 시청이나 강화문 주변 같은 경우는 지하도시 건설안이 또 체계적으로 지금 용역이 들어갔다는 장점이 있겠죠. 또 여기에서 동대문 상권하면 아시겠지만 쇼핑이라든지 문화 이런 부분이 집중적으로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여기에 24시간 그만큼 쇼핑 센터의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런 인프라라든지 또한 중심지역에 보시면은 세운상가라든지 동묘암역에 도심 재생 사업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새로운 건물의 입주를 통해서 그만큼 부의 창조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중요한 부분이 본 아파트가 건설되는 지역이 상업지역인데요. 이 전체 면적이 실질적으로 12,000평 정도 되는데 여기에 실질적으로 개발될 수 있는 여지가 앞으로 20% 정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 지역은 집가가 높기 때문에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업무타운, 이런 업무타운 중심적으로 형성된다. 결론적으로 그 효과가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입지 여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입지 여건과 개발 호재까지 확인해봤습니다. 중구 황학동, 과연 이 위치에 위치한 아파트는 어떤 매력을 가지고 있을까요? 12월 준공이라면 꽤 남았어요. 아파트가 가진 뭔가 매력이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지어지나요? 자, 우리가 봤을 때 그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 건설 공정이 보통 조그만 단지라 하더라도 1년 반 정도가 지금 소요되고 있습니다. 연말 정도면 완공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이라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공사가 진행 중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자, 이 그 아파트 같은 단지형으로 2동입니다. 세대당 60세대이기 때문에 토탈 110세대에서 120세대 사이라 볼 수 있는데요. 자, 오늘 소개드릴 그 층수는 7층입니다. 13층 중에서 중간층 7층 노야층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양면이 도로에 개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럼 접근성이 뛰어나다. 10m와 8m에 접해 있고요. 내부 구조를 보시면 투룸인데 넓은 거실과 여기에 중요한 부분이 이 지역은 젊은 세대가 많습니다. 결론적으로 내부 인테리어 부분에 평면도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서 한샘에서 내부 인테리어의 그런 그 인테리어 디자인을 맡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향후에 임대차를 맞을 때 상당히 그런 효과가 일어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특히 뭐 스프링쿨러라든지 시스템 에어컨이라든지 옵션 부분은 풀옵션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임차인들의 선호도가 높은 그런 환경 구조로 구성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아파트 정보 확인해보고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가격 정보 체크해봐야겠죠. 중소형 아파트 매력도 있고 굉장히 인기도 높습니다. 가격대 어느 정도 할까요? 네, 가격적인 부분인데 분양가가 2억 7천만 원입니다. 상당히 저렴하다 볼 수 있는데요. 인근에 다세주택 가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현재 전세가 기본적으로 2억 4천 이상이기 때문에 3천만 원 정도면 투자가 가능하다 볼 수 있겠고요. 월세 수익률이 높은 지역이 중구라는 거 다 아실 겁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보증금 3천만 원에 월세가 100만 원 기본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은행 대출을 활용하신다면 안정적으로 높은 임대 수익을 가져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여기에 실제로 8천만 원 정도를 투자하셨을 때 안정적인 그 높은 임대 수익 더불어서 향후의 아파트의 가치에 따라서 소형 아파트의 희소성에 따른 그만큼 높은 매도 차익까지 가져갈 수 있는 아파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세대 주택을 살 수 있는 가격으로 중소형 아파트를 살 수 있는 매력적인 부동산 정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아파트 매수에 관심 있는 분들을 위해서 투자할 때 유의점 소개해 주세요. 네, 이 지역 같은 개발 단계에 있는 지역입니다. 결론적으로 향후에
지금보다도 앞으로 5년 후에 저희가 그 물건을 매수할 경우 향후에 파는 시점이 적어도 4, 5년 후기 때문에 그 시점에는 앞으로 이 주변 지역에 많은 변화가 있을 걸로 예상되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을 꼼꼼히 살펴보시는 게 투자에 있어서 안전한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첫 번째 확인해본 부동산 정보, 중구 황학동에 위치한 아파트였고요.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죠. 자, 두 번째 부동산 정보는 원동희 소장과 함께 광진구 구이동 가보겠습니다. 서울시 광진구 구이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2호선 강변역에서 걸어서 4분 거리 위치해 있고요. 올 1월 말에 준공이 예정돼 있네요. 6층 건물 내 4층에 위치해 있습니다. 매매 금액은 2억 5,500만 원, 전세 보증금 2억 3천만 원, 실투자 금액은 2,500만 원 예상됩니다. 광진구 구이동입니다. 구이동 지역 어딘지 또 어떤 매력을 가진 곳인지 좀 소개해 주세요. 네, 우선 지하철 2호선 강변역에서 도보로 4분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역세권의 매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루 이용 인원만 2만 8천여 명에 달하는 동서울터미널에서 도보 2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구이동은 우수한 교통망과 편리한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는데요. 강변북로와 올림픽대로가 바로 접해 있어서 도심은 물론이고 인근 수도권까지도 아주 쉽고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교통망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지하철을 이용하시면 잠실까지는 5분, 삼성역까지도 10분이면 도착을 할 수가 있어서 강남 접근성 또한 굉장히 뛰어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잠실대교와 잠실철교와도 인접하면서 차량 5분이면 잠실까지 갈 수 있어서 잠실 생활 인프라까지도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가 있겠고 강변 테크노마트를 도보로 이용하실 수 있는 거리에 있다 보니까 문화와 쇼핑까지 한 번에 누릴 수 있는 생활 인프라와 어린이대공원과 롯데월드 등이 아주 가까이 있어서 아주 문화 인프라까지도 아주 잘 갖춰져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의료시설로는 서울 아산병원과 건대병원을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가 있어서 아주 수준 높은 의료 서비스까지도 받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자녀를 두고 계신 분들께 추천해드리고 싶은 점이 바로 우수한 학군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광진구는 리틀 강남이라고 불릴 만큼 학군이 아주 뛰어난데요. 본 매물지 바로 옆으로는 성동초등학교와 양남초등학교 그리고 광진중학교 등이 도보로 1, 2분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서 등하교 시 굉장히 안전하고 교육 환경이 좋다 보니까 학부모들이 굉장히 선호하는 지역이 되겠으며 학교들로 둘러싸여 있다 보니까 유해시설이 없고 조용하고 아주 쾌적한 주거 환경을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광진구 구이동의 매력 확인해보고 있는데요. 그 매력을 더해줄 만한 개발 호재도 좀 보도록 할게요. 주변에 개발 호재도 굉장히 많죠? 네, 본 매물지 바로 앞쪽에 있는 동서울터미널 재건축 사업이 있겠습니다. 준공된 지 26년이 지난 구이동 동서울터미널이 30층 높이의 쌍둥이 빌딩으로 재건축하는 대형 개발 프로젝트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현재 가치로는 3천억 원 수준의 가치를 지니고 있는데요. 이 동서울터미널이 계획대로 진행이 된다면은 수조 원의 가치를 지닌 면적으로 봤을 때 여의도 63빌딩의 1.5배 규모에 달하는 복합 업무와 상업단지 그리고 호텔과 터미널로 탈바꿈될 예정입니다. 재건축이 진행이 되면 서울 동부권 상권에 큰 변화가 생길 것으로 보여지고 있으며 2020년대 초반 완공을 목표로 진행이 되고 있으며 이 또한 서울 동부권 랜드마크가 될 전망입니다. 지하철 2호선 강변역에 바로 맞닿아 있다 보니까 잠실과 강남 접근성이 굉장히 좋아서 이 오피스 빌딩은 많은 기업이 선호하는 빌딩이 되겠으며 외국계 기업이나 대기업 계열사 등 대형 임차인 기업이 사무실 이전을 고려하고 있어서 그로 인해서 본 매물지도 지가 상승과 더불어서 매매가 상승에도 큰 영향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의자양 재정비 촉진지구 사업이 있겠습니다. 구이동 246번지와 자양동 680번지 일대에는 내년 3월 송파 법조타운으로 동부지방법원이 이전을 하면 본격적으로 이제 시행이 되는 것으로 2018년도까지 행정복합단지 조성과 동시에 상업과 공원시설 그리고 주상복합 아파트로 개발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본 매물지와는 바로 옆에 붙어 있다 보니까 이런 대규모 개발 사업의 직접적인 개발 수혜지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으며 개발 진행 속도에 따라서 미래 가치가 굉장히 뛰어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개발 호재까지 확인해봤습니다. 건물 볼 텐데요. 이제 준공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금 현장에 찾아간다면 이미 거의 다 지어진 부동산을 확인할 수 있겠네요. 네, 지금 뭐 내외관 공사가 다 네.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준공만을 앞두고 있습니다. 전체 대지 면적이 무려 1000평이라는 굉장히 넓은 대지 위에 총 9개 동 153세대로 구성이 되어 있는 대단지 다세대 주택이 되겠습니다. 소형 아파트 단지라고도 할 수 있겠으며 총 6층 건물에 4층 로얄층이 위치하고 있으며 요즘 많이 선호하는 3베이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3면이 도로를 모두 도로를 접하고 있기 때문에 개방감 또한 굉장히 우수하겠고 건물 또한 시공 능력이 굉장히 뛰어난 건설회사에서 건축함으로써 내구성 또한 굉장히 우수하겠고 6층으로 지어지는 건물이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엘리베이터 설치되겠고 전 세대 모든 옵션이 풀 옵션으로 제공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선분양 매물의 경우 어떻게 지어질 것인지 내장재는 어떤 게 들어가는지 굉장히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현재 준공만을 앞두고 있어서 내외 외관 내부 모두 공사가 마무리되어 있기 때문에 현장 방문하셔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인테리어가 블랙 앤 화이트로 굉장히 깔끔하게 잘 마련되어 있고 또 이렇게 몇 가지가 아니라 9개 동이 함께 모여져 있는 타운형으로 지어졌다는 게 굉장히 특징적이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그렇다면 가격이겠죠? 네. 얼마나 하나요? 네, 우선 구이동 지역 같은 경우는 집값 상승을 할 수 있는 요인 중 가장 중요한 교통과 학군 그리고 편리한 생활 인프라를 모두 갖추고 있기 때문에 가격 상승이 예상이 되는 매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본 매물의 매매 가격은 2억 5,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전세가는 2억 3천만 원 정도 예상이 되고 있으며 실투자금은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월세 임대 시에는 보증금 3천만 원에 월 90만 원 정도 예상이 되고 있으며 대출금 활용하여 투자 시에는 실투자금 5,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잠실과 강남과의 접근성이 매우 뛰어나다 보니까 강남권으로 출퇴근하는 그런 직장인들 임대 수요까지도 아주 풍부하다는 장점을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관심 있는 분들을 위해서 매매할 때 어떤 점을 좀 유의해야 되는지도 체크해 볼게요. 네, 구이동 같은 지역은 부동산 흐름에 상관없이 임대가 상승과 집가 상승이 되고 있는 지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안정적인 투자처를 찾고 계신 분들에게 좀 추천을 해드릴 수 있겠으며 부동산 투자하실 때는 뭐 입지 여건과 개발 호재 그리고 학군까지도 아주 중요한 투자 포인트가 되겠는데요. 개발 호재 영향권 안에 들어가 있는 물건을 염두에 두고 투자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했습니다. 100번 듣는 것보다 한번 눈으로 직접 확인하시고 투자하실 것을 유의사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곧 완공이 되니까 직접 찾아보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부동산 정보, 광진구 구이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 정보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마포구로 이동해 보도록 할까요? 상암동으로 함께 가보시죠. 서울시 마포구 상암동에 위치한 근린 생활시설입니다. 6호선, 경의중앙선, 공안철도, 디지털 미디어스 지역에서 걸어서 5분 거리 위치했고요. 작년 9월에 준공이 완료가 됐습니다. 7층 건물 내 3층에 위치해 있네요. 매매 금액은 3억 5천만 원, 전세보증금 2천만 원에 월 170만 원, 대출 받는 금액 2억 원, 실투자 금액은 1억 3천만 원 예상됩니다. 마포구 상암동에 위치한 근린 생활시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암동의 입지적인 특성 확인해 볼 텐데요. 입지 여건 어떻게 되나요? 예, 일단 상암동은 전체 면적의 2분의 1 정도가 녹지단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중에서 나머지 부분에서 결론적으로 70% 정도가 또 IT 단지죠. 결론적으로 이 지역을 보시면은 금융이라든지 IT 이런 미디어 센터에 집중적으로 그 마포구에서 이 성장형으로 이 지역을 집중적으로 개발하는 입지 여건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특히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인근의 교통망인데요. 바로 옆쪽에 보시면은 경의중앙선 공항철도가 있습니다. 여기에 6호선 상암 DMC역까지 5분 거리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트리플 역세권이 형성된 산업단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부분이 간선도로
앞으로만이라 볼 수 있는데요. 바로 앞쪽에 내부 순환도로 있을 뿐만 아니라 바로 옆쪽에 보시면 강변북로가 있기 때문에 바로 여기서 약간만 넘어가시면 경인고속도로가 연결이 됩니다. 그만큼 산업교통망이 잘 발달된 지역 중에 한 곳이라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그 본 사무실인데요. 이 사무실 같은 경우는 바로 그 방송국 앞쪽 라인의 업무타운이 바로 직선거리로 500m 이내에 있다는 장점, 그리고 상암초등학교가 붙어 있는데요. 앞으로 그 상암 DMC 같은 경우는 이 주변 지역 가장 핵심 라인이 상암초등학교 바로 사거리라 볼 수 있기 때문에 메인에 위치했다는 그런 입지 여건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또 인근의 그 펜시를 보시면 월드컵 경기장이라든지 바로 인근의 홈플러스라든지 이런 부분과 여기서 약간만 이동하시면 여의도라든지 홍대 상권 인근에 다양한 또 대학군이 있죠. 바로 그 상암동에 가장 유명한 그 일본인 학교라든지 미국의 명문 사립학교인 드와이스쿨이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런 인지도도 굉장히 파급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또 상암동 같은 경우는 우리가 방송국 단지라 볼 수 있는데요. 여기에는 K-팝 이런 그 매주 광장에서 이런 그 K-팝 음악 공연을 하기 때문에 많은 관광객들이 그만큼 이 상암 DMC 단지로 많이 몰려오고 있다는 그런 환경 여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상암동의 매력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개발도 계속해서 진행해 오고 있는데 앞으로의 남겨진 개발 호재 궁금한데요. 자, 상암동은 마포구에서 집중적으로 그 개발에 그 심혈을 기울일 뿐만 아니라 서울시에서 그만큼 세금 지원을 받고 있는 곳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여기에 현재 첨단 IT 산업단지가 700여 업체가 입주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100개 정도로 또 입주할 예정으로 잡혀있기 때문에 이런 그 인프라가 계속적으로 해년마다 상승한다는 그런 여건이 있을 뿐만 아니라 바로 인접지역에 보시면은 바로 뒤쪽에 본 그 사무실과 직선거리 200m 이내인데요. 여기에 그 상암동 랜드마크 부지가 현재 이 지역에 지금 나대지로 되어 있지만 앞으로 여기에 100층 높이의 랜드마크가 형성된다면 바로 그런 효과가 직접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인프라가 본 그 인접지역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또한 상암 DMC역 주변에 보시면 펜스를 치는 지역이 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롯데그룹에서 이미 토지를 확보한 상황인데요. 여기에 그 현장에 그 상인들과 약간은 마찰이 있는데 이런 부분이 해소된다면 여기 호텔이라든지 문화센터와 그리고 백화점, 다양한 쇼핑센터가 이 중심 지역에 또 형성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많은 그런 고용 창출에 따른 사무실 효과 이런 부분이 또 생각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바로 그 상암 DMC역 상단 쪽에 보시면 수색 역세권이 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주거타운, 업무타운 혼합된 지역으로서 지금 차근차근 개발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그 인프라 효과도 또 노려볼 만한 그 입지 여건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본 사무실이 있는 지역인데요. 이 지역 같은 경우는 바로 상암대로 중심 라인과 직선거리로 30m 이내에 있기 때문에 그런 그 접근성이라는 이런 부분 때문에 이 지역 같은 경우는 그 소형 이런 그 사무실이 없다는 부분, 이런 부분 때문에 그 희소 가치의 꾸준한 효과 이런 부분이 앞으로 점진적으로 사무실이지만 그에 따른 효과도 점진적으로 볼 수 있는 여건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상암동의 매력은 정말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건물을 볼 텐데요. 근린 생활시설인 만큼 뭔가 다세대주택 또 아파트와는 다른 건물의 특징을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점을 주목해 볼까요? 일단은 건물 구조가 굉장히 하면서 보시다시피 굉장히 깔끔하다 볼 수 있는데요. 1층은 주차장입니다. 여기에 2층과 3층이 근생으로 되어 있는데요. 한 그 호수당 그 면적이 실질적으로 약 30평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적을 수도 있지만 굉장히 그 이 지역에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중간 정도 되는 크기라고 볼 수 있는데요. 내부에 보시면 스프링클러라든지 화재 예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고요. 중요한 부분이 이미 임대차가 완료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그 편리한 부분이 또 장점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기본적으로 보시면은 주차 차단 시설이라든지 이런 보안 부분에서 상당히 잘 되어 있고요. CCTV라는 이런 부분도 세트로 잘 갖춰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건물 특징 확인해봤습니다. 준공이 완료가 됐기 때문에 직접 발품을 파는 찾아가 보시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가격 정보 들어볼 텐데요. 가격대 어느 정도인지 또 임대 수익 어느 정도 볼 수 있나요? 네. 분양가가 3억 5천인데요. 현재 임대차가 보증금 2천에 월세 170만 원에 이미 2년 계약으로 입주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임대 걱정이 없다고 볼 수 있는데요. 또 여기 입주한 업체가 그 방송 관련 업체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그만큼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이 형성돼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특히 그 은행 대출을 활용하신다면 실질적으로 여기에 투자되는 비용이 약 현금 1억 3천 정도면은 실질적으로 현재도 대출을 활용 안 하실 경우에도 6% 중반대의 그 수익이 발생하는데요. 은행 대출을 활용하신다면 결론적으로 10% 정도 가까운 그런 임대 수익까지 바라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향후에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이런 30평형대의 사무실이 거의 공급이 없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그에 따른 희소 가치가 있기 때문에 향후에 그 임대가 계속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관심 있는 분들을 위해서 유의사항도 함께 체크해 주세요. 자, 우리 상가 사무실에 투자하실 때는 첫 번째 중요한 부분이 현장 임장 활동이고요. 인근 지역의 수요와 공급 이런 부분을 꼼꼼히 따져보셔서 현장이 앞으로의 2, 3년 후에 임대가가 상승할 여력이 있는지 이런 부분을 꼭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마지막 부동산 정보 마포구 상암동에 위치한 근린 생활시설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죠. 오늘 알짜 정보 전해주신 원동희 소장의 무료 상담 안내해 드립니다. 수익형 부동산 제대로 알고 투자하기라는 주제로 양재동 유레카 빌딩 5층 ANC 도시개발에서 열립니다. 관련 문의는 서울전화 02-2077-6393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돈 되는 부동산 정보 ANC 도시개발의 원동희 소장, 더 굿머니 투자 컨설팅의 김철문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부동산 가이드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